자, 반갑습니다. 금천고 2학년 친구들. 오늘 수학 1 온라인 클래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조교재 31쪽에 있는 개념 20번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친구들, 보조교재 31쪽을 펼치고 이제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개념 20번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기 단어 뜻에 있는 것처럼 로그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로그 방정식이라고 함을 뜻을 정확하게 여기다 정리를 해서 써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로그의 진수 또는 미체 미지수 x가 있는, 또는 다른 문자를 미지수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방정식이 바로 로그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로그 2의 x는 2처럼 이번엔 진수 위치에 미지수 x가 있는 방정식이니까 로그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는 이렇게 로그 x의 3은 4처럼 이렇게 이번엔 로그의 미체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이므로 로그 방정식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로그 방정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괄호에서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x는 2, 이렇게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가 있고 그 다음 로그 자체도 제곱해 있는 방정식, 이런 방정식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로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로그 방정식을 풀이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방정식의 풀이. 로그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 원칙은 로그 함수라는 뜻의 함수와 1대1 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fx라는 어떤 식과 gx라는 어떤 식이 동일하다면 이 동일한 식을 똑같은 밑을 가진 로그에다가 진수로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식의 값이 동일할 때 밑이 똑같은 로그의 진수에다가 이 식의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이 두 식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느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로그 함수의 성질, 함수의 정의 때문인데요. 우리 함수의 뜻이 뭐였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y의 원소, 즉 로그값, 함수값이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바로 함수의 정의였습니다. 한 번 더, 함수의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정의역 한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유일하게 정해지는 것이 그 관계를 함수라고 했는데요. 지금처럼 정의역에 해당하는 두 식이 동일하니 그 두 식에 대한 로그 함수값도 동일해야만 로그 함수가 정의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fx랑 gx가 같다면 이 두 식에 대하여 밑이 동일한 로그의 진수로 대입했을 때 로그 값도 같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로그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수많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항상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하나의 점에서만 만나는 1대1 함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로그 함수의 값을 가지면 반드시 그 정의역인 진수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쪽 방향으로의 명제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1대1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그 방정식을 풀이하는 기본 원칙은 이 명제 관계를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만약 fx와 gx라는 두 식이 동일하면 이 동일한 식의 같은 밑을 가진 로그를 취했을 때의 값도 똑같다 라는 명제가 성립하죠. 함수이기 때문에. 역으로 만약 밑이 동일한 로그의 값이 같다면
그때 두 로그의 진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것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그 방정식이 이와 같은 방정식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밑이 똑같은 두 로그가 같기 위해선 반드시 진수가 어때야 되겠다? 같아야만 하겠다라는 이 원칙을 이용해서 로그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이 있죠. 지수 방정식과 다르게 로그 방정식은 우리가 대부분 미지수로 갖게 되는 이 식이 진수 또는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건이 따릅니다. 지금처럼 이 x에 대한 미지수에 대한 식이 진수 위치에 있다면 이런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죠. 진수의 조건은 양의 실수이므로 fx와 gx는 반드시 0보다 크게 하는 x의 범위에서 이 관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 로그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보면서 밑에 개념 적용하기 내용을 보며 로그 방정식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적용하기 로그 방정식 푸는 법으로 반드시 진수 혹은 미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이어야 된다. 이 부분에다 별표를 쳐놓고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지수 방정식의 경우에는 지수에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그 방정식은 그와는 다르게 우리가 구하게 되는 x의 값이 미치거나 진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밑과 진수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수의 조건은 뭐죠? 진수는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밑은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밑도 0보다 크면서 몇은 아니어야 된다? 1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로그 방정식을 풀어서 정답인 x를 구했는데 그 x가 진수가 0보다 크거나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거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x라면 그 값은 정답으로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항상 만족돼야 되는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로그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유형으로는 가장 간단한 유형으로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유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선생님이 써놓은 예시처럼 이 2라는 숫자 보십시오. 좌변에는 밑이 2인 로그인데 우변에는 그냥 정수만 있죠. 근데 우리는 얘를 밑이 2인 로그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밑을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요. 우리 로그에서는 어떤 정수 n을 이렇게 밑을 가진 로그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요. n이라는 정수 또는 n이라는 실수를 내가 로그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필요한 밑과 진수를 똑같은 것으로 놓고 그 진수의 거듭 제곱에 2 n이라는 값을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우변에 있는 이 2라는 정수를 얘처럼 밑이 2가 되는 로그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로그 2에 이 값을 거듭 제곱으로 해서 제곱으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밑이 동일한 로그가 됐어요. 그러면 이 로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 원칙에 따라서 밑이 동일한 로그의 값이 같으니 그 로그의 진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성질을 써서 요 정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진수인 x와 2의 제곱이 같아야 되므로 x는 2의 제곱이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4 나왔네. 신난다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문제에서 이 미지수 x가 로그의 진수이므로 x는 0보다 어때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인지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0보다 큰 숫자 4 맞으니까 4가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유형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것보다 조금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 개념 적용하기 칸에 써있는 이 문제의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로그 방정식을 보시면 2 로그 4의 x가 로그 2의 2x-5와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 건데요. 지금 현재 밑이 4와 2로 다르지만 4랑 2는 서로 2의 거듭제곱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밑을 맞출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하면 밑을 맞출 수 있냐면 선생님이 여기 이쪽에 있는 이 2라는 값을 이곳으로 이항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를 이쪽으로 나눠줌으로써 이렇게 식이 될 수 있죠. 로그 4의 x는 2분의 1에 로그 2의 2x-5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이 앞에 있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보시면 이것은 밑의 거듭제곱이 역수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동일할 수 있느냐? 우리 로그 2의 이 2분의 1이라는 값을 역수를 취하면서 밑에 거듭제곱으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이 2의 제곱이 몇이 되니까? 4가 되니까 밑이 동일하게 됐겠죠. 자, 그러면 밑이 동일한 로그의 값이 같다면 반드시 그 진수 또한 어때야 하므로 같아야 하므로 정답을 만들기 위한 식으로 x와 2x-5가 같아야 된다라는 값이 나오고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x는 5다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자, 정답 5 나왔네. 신난다 하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이 x가 이렇게 진수의 자리에 있었으므로 로그의 정의가 될 수 있게 하는 진수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 됩니다. 자, 이쪽 좌변에 있었던 x는 로그의 진수였기 때문에 x 자체가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고요. 우변에 있는 진수도 2x-5라는 식이 진수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므로 이 범위에서 나오는 x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큰 동시에 2분의 5보다도 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의 조건은 뭐냐? x는 2분의 5보다 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답으로 구한 저 5라는 값은 2분의 5보다 큰 값 맞죠? 예, 그러므로 이 로그 방정식의 해는 5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가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 로그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답만 구했다 해서 아싸 신난다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되고요. 그 x라는 값이 로그의 밑 또는 진수인지를 확인한 뒤 밑과 진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인지를 꼭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써 있는 것처럼 로그 a의 x 꼴이 반복되는 경우, 즉 공통의 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 예로 써준 문제에서 이 2를 좌변으로 이항하기만 하면 동일식이 될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3행했던 건 2로 고칩시다. 자, 그럼 얘는 동일한 문제라고 보고 선생님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앞으로는 이렇게 습관을 들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정답을 구해놓고 x의 범위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꼭 문제를 보자마자 x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이 앞에까지는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느라 제일 중요한 이것을 맨 마지막에 했지만 이게 이해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로그 방정식이 주어진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x의 범위를 먼저 정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야 잘 안 까먹거든요. 자, 지금 주어진 로그 방정식 보시면 로그 2의 x 전체를 제곱한 것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 2가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 x가 로그의 진수입니다. 따라서 x는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커야겠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x가 0보다 크다 라는
이 조건을 전제해놓고 로그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에서도 해봤지만 같은 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뭐를 이용하죠? 치환을 이용하죠. 그래서 여기처럼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해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서 방정식을 풀 겁니다. 근데 선생님, 지수 부등식 또는 지수 방정식을 하실 때는 치환한 다음에 범위를 따지셨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범위를 따지시나요? 자, 우리 로그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로그 함수는 치역으로 실수 전체를 갖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2의 x라는 값은 실수 전체의 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수 방정식의 경우에는 0보다 크다와 같은 치환한 문자의 수의 범위에 제한을 뒀지만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엔 로그 함수의 치역이 실수 전체이므로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따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특별히 x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이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신경 쓰지 않고 실수 전체로 놓고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로그 2의 x란 것을 t로 치환하기로 했으니 식이 이렇게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 이 식을 풀어주면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t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는 것이죠. 자, t는 실수 전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두 값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린 정답으로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되는 거죠? 네, x를 구해야 되는 것이니 이걸 원래대로 되돌려서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2 또는 로그 2의 x는 1로 되돌리신 다음 이제 이것을 우리 다시 되돌려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가 x만 알고 싶고 로그 2라는 것을 제거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있다 했냐면 이 밑과 동일한 큰 밑을 이렇게 취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밑과 이 로그의 진수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 이곳에서는 x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즉 4분의 1 또는 이쪽 두 번째 답에서는 2의 1제곱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정답으로 x는 4분의 1 또는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자,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푼 문제는 미지수 x가 진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그 방정식의 뜻처럼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유형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 아래쪽 동그라미 3번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진수가 같은 경우 동그라미 3번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동그라미 1번과 이거는 미지수 x가 진수에 있는 경우에 로그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밑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로그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만약 주어진 로그 방정식을 내가 살펴봤더니 여기에 써있는 경우처럼 진수가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로그 ax, 즉 밑이 x에 대한 어떤 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fx와 로그 bx의 fx, 밑에 bx라고 써있는 이것은 밑이 x에 대한 어떤 다항식이다 또는 함수식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진수가 이렇게 동일하게 fx로 양변이 같으면서 이렇게 밑이 서로 다른 식이라면 어떻게 이 로그 방정식을 풀 것이냐라는 건데요.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약속한 게 있죠?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반드시 x의 범위부터 정하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있는 x에 대한 밑의 조건인 ax가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된다. 이것을 만족하는 x의 범위와
이쪽에서의 로그에 미친 bx도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게 하는 x의 범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수에도 x가 있다면 이 f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만족하는 x,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공통인 것을 찾아서 그 안에서만 정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범위를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로그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예, 두 로그 함수의 값이 같은데 진수가 동일하니, 또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이니 저것이 만족하려면 밑도 어때야만 하겠다, 같아야만 하겠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풀이법은 진수가 같으면 밑도 같다라는 이 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것이 답일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이런 식을 볼까요? 이쪽에 예를 들어 써보면 로그 3의 1과 로그 5의 1은 모두 몇으로 동일합니까? 밑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일 때 그 로그의 값은 0이므로 이 두 값은 모두 0으로 같을 수 있죠. 이 진수로 주어있는 fx가 1인 경우도 밑이 달라도 양쪽의 등식이 성립할 수 있으니 해가 될 수 있겠구나. 따라서 진수가 같은 경우의 유형의 문제에서는 밑이 같거나 또는 진수가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로그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로 문제를 보다 보면 그냥 로그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제 20번에 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같은 거죠. 예제 20의 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같은 문제가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보시면 x의 로그 x제곱이 1000x제곱과 같다. 이런 문제처럼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을 로그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야 되므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이 지수 위치에 있는 로그를 끌어내릴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지수에 있는 로그와 동일한 밑을 갖는 로그를 아래쪽에다 취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로그에 밑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럼 몇이 생략된 로그다? 10이 생략된 상용 로그이므로 우리 양변에 동일하게 로그 10, 즉 상용 로그를 취해 줍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상용 로그를 취해 주게 되면요, 좌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 x의 로그 x로 진수의 거듭 제곱이 된 것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 우변은 로그 1000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좌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진수의 거듭 제곱은 로그 앞에 상수처럼 내려서 곱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이 좌변의 경우엔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므로 좌변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면 이따가 쓰겠지만 로그 x 전체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고요. 우변의 경우에는 이것을 1000과 x제곱이 곱해져 있는 것으로 봐서 진수가 곱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밑이 똑같은 두 로그의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성질을 써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x제곱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 유형 칸이 이쪽으로 해볼게요. 그럼 좌변 같은 경우에 똑같은 로그 x가 곱해져 있는 거니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랑 얘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이 좌변을 보시면 로그 x라는 대상 자체를 똑같은 걸 두 번 곱한 것이므로 로그 x 자체를 제곱한 겁니다. 그 다음 우변은요, 로그 1000은 10의 세제곱이므로 3이 되겠죠. 1000은 10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2도 우리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앞으로 빼낼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2 로그 x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되느냐?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동그라미 2번에서 봤던 것처럼 로그 x의 꼴이 반복되는 형태의 로그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문자 뭐로 치환해서 그렇죠. t로 치환하신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까지 해서 우리 예제 있는 문제를 예시로 그 유형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예제 20번에 있는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제 20번에 있는 문제들 몇 가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먼저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해볼 건데요.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로그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죠. 로그에는 밑과 진수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과 진수의 조건, 이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하시고 이 조건에 맞는 x의 범위를 정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푸십시오. 그래야 안 까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제를 막 열심히 신나게 풀다 보면 나중에 x만 구했을 때 바로 정답으로 자신도 모르게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주어진 로그 방정식은 로그 3의 x-1과 로그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같다라는 로그 방정식인데요. 좌변에서 보시게 되면 이 x-1이라는 진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0보다 커야 돼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x의 범위는 x가 1보다 크다란 범위가 나오게 되겠고요. 우변에 있는 진수식 역시 x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되므로 여기서 우리는 x제곱이 3보다 커야 되겠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범위가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루트 3보다 커야 된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x라는 문자는 이곳에서도 쓰이는 동시에 이곳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이 모든 범위를 다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저 공통의 x의 범위를 찾기 위해 수직선을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 루트 3은 대략 1.73이니까 1 다음에 루트 3이 있겠네요. 이랬을 때 첫 번째 진수의 범위에서는 x가 1보다 커야 했고요. 두 번째 진수의 범위에서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고 루트 3보다는 커야 되므로 이 모든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어디가 전체 x의 범위가 될 것이냐? 이곳이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단 x는 몇보다 커야 된다? x는 루트 3보다 크다이다라는 걸 전제해놓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로그 방정식을 풀어볼 겁니다. 자, 두 로그의 밑이 얘는 3, 얘는 9로 다르죠? 하지만 둘은 3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밑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얘를 9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3을 9로 만들기 위해서 밑을 제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로그라는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밑을 제곱했으면 진수도 똑같이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즉 로그 3에 내가 제곱을 하고 싶다면 식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수도 똑같이 제곱을 해주시면 결국 이것은 로그 앞에 역수로 얘는 그대로 나오면서 상쇄가 돼서 기존의 로그의 값과 다르지 않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식을 마저 써보면 이 좌변에 있는 식은 로그 9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우변에 있는 식은 로그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므로 밑이 동일한 두 로그가 같다면
위에서 정의했던 정리 원칙처럼 진수끼리도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만 한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이 같아야 하고 양변에 x제곱이 이항돼서 지워진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므로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2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싸 신난다 끝? 아니죠. x가 2 전제 조건에 맞는지 봐야 되겠죠? 예. 루트 3은 대략 1.732 2보다 작은 숫자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숫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동그라미 2번 직접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이번엔 괄호 2번을 해볼 건데요. 괄호 2번은 이렇게 로그 a의 x꼴이 반복되는 경우의 유형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뭘 하죠? 그렇죠.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하는 문제였죠. 그것을 이용하셔서 동그라미 1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랑 할 건 동그라미 2번인데요. 동그라미 2번은 지금 같은 유형이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신 살펴봤더니 먼저 이 9는 뭐의 제곱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자, 이 진수의 거듭제곱인 2를 앞으로 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x의 3은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 이 앞에 있는 로그의 밑과 진수가 이 두 번째 로그에서 바뀌어 있는 거네요. 그럼 내가 이걸 바꿔서 맞추면 되겠죠. 밑과 진수를 뒤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역수를 취해서 얘를 로그 뒤바꾸면서 3의 x 분의 1로 만들어주면 얘랑 동일한 로그가 나오게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이곳에서 식이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3의 x분의 1은 1이다 라는 식으로 같은 꼴이 반복되는 로그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 방정식으로 만들어 놨으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뭘 생각해야 한다? 밑과 진수의 조건이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 x가 둘 다 진수이므로 이 진수는 모두 0보다 어때야 돼서? 커야 돼서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단 x는 0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전제를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자, 동일하게 반복되는 로그 3의 x를 우리 뭘로 치환할 거니까 t로 치환할 거니까 이 식은 치환하게 되면 t 마이너스 t분의 2는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에다 취했던 이 t는 절대로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t가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양변에 이렇게 t를 곱해주면 이 식은 t 제곱 마이너스 2t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는 t다 이렇게 되면서 이 식은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t가 몇이 나오냐면 t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서 정답으로 구하는 건 t가 아니죠, 그쵸? 무엇입니까? x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t를 원래대로 돌려서 즉 로그 3의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 것이므로 답은 x는 3의 제곱인 9 또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0보다 어떤 값이므로
큰 값이므로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9 또는 3분의 1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2번에서 조금 한 번 더 꼬아놓은 유형으로 문제를 풀이해드렸으니 이 문제 풀이 과정 꼭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자기 유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 밑에서 괄호 3번에 있는 동그라미 2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괄호 3번의 동그라미 2번 문제를 같이 해볼 건데요. 이번 문제에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의 로그가 있는 방정식이 되겠어요. 자, 지수의 로그가 있는 방정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 했었냐면 여기 지수에 있는 로그와 동일한 밑을 갖는 로그를 취해서 로그 방정식으로 바꾸어 주라고 했지만 이 유형의 문제는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식을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 동그라미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들이 모두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곱셈 또는 나눗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유형의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지수의 로그가 있긴 하지만 이 항들 자체가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똑같은 로그를 취해봤자 이 진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진수를 분리하려면 이 진수에 있는 것들이 곱해져 있기만 하거나 나눠져 있기만 해야 밑이 동일한 두 로그의 뺄셈으로 덧셈 또는 뺄셈으로 분리할 수가 있었죠.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거듭제곱이라 내려오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이 1000과 x제곱의 진수가 곱해져 있는 걸로 봐서 덧셈으로 분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로그를 취하려 했을 때 진수에 해당하는 식이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리하는 로그의 성질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로그 방정식으로 이쁘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유형의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로그 방정식을 풀기에 앞서서 x의 범위부터 설정을 할 건데 x가 이렇게 로그의 진수이므로 x는 몇보다 커야 되겠습니까? 단 이 문제는 x가 0보다 커야만 한다라는 걸 전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식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찰나 여기 2의 로그 x제곱이라는 항과 x의 로그 2의 제곱이라고 써있는 항을 보니 두 항은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얘와 얘가 서로 바뀌어있는 형태죠. 우리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던 로그의 성질이 있었어요.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a의 로그 b의 c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미친 a와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인 c를 바꿔서 c의 로그 b의 a제곱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얘와 얘를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가 여기서도 나오니까 여기서도 x와 여기서도 2를 교체해서 c를 다시 써주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2의 로그 x제곱 곱하기 2의 로그 x제곱 빼기 3의 괄호하고 2의 로그 x제곱 더하기 2의 로그 x제곱 괄호 닫고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한 거니까 2의 로그 x의 제곱을 통째로 제곱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일한 걸 더하니까 2 곱하기 2의 로그 x제곱이 될 테니 그 개수 2를 빼내서 3이랑 곱해주면 6 곱하기 2의 로그 x가 되겠습니다. 빼기 16은 0이 됐어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2의 로그 x제곱이라는 이것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선생님은 얘를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로그가 보이지만 결국 내가 치환한 항은 2의 로그 x제곱이라는 지수항입니다. 지수항.
지수항을 취한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밑을 이뤄가는 지수 함수의 항인 지수가 로그 x인데 이 로그 x는 실수 전체의 값을 갖죠. 그러면 우리 2에 실수 전체 거듭제곱이 돼 있어 봤자 이 항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몇보다 클 수밖에 없겠습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는 0보다 크다라는 제한이 걸리게 된다라는 걸 꼭 캐치하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개념의 정의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쌓아왔다면 이게 이래야만 하는 이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돼야지만 수학 실력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공통으로 나타난 2의 로그 x 제곱이라는 항을 t로 취한했는데 이 항 자체는 지수항이고 우리 양의 실수를 밑으로 갖는 지수항은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해봤자 그 값이 항상 양수이므로 취한한 문자 t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 취한해서 써보죠.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이 됐고요.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t 마이너스 8 곱하기 t 플러스 2는 0이므로 t가 8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t의 범위 몇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므로 t는 8만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럼 t가 8이 된다는 건 2의 로그 x제곱이 8이라는 것이고요. 8은 2의 몇 제곱이니까? 세제곱이니까 2의 로그 x제곱이 2의 세제곱과 같고 이거 자체로는 지수방정식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네요. 지수방정식 역시 1대1 함수였으므로 두 함수값이 같다면 밑이 동일할 때 지수도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로그 x가 3이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요. 자, 이 밑이 생략된 로그는 밑이 10이었던 것이므로 x의 값은 10의 세제곱, 즉 1000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 x는 1000이다가 됩니다. 자, 1000은 0보다 큰 건 맞으니까 얘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3번의 동그라미 2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선생님과 같이 바로 4번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괄호 4번 방정식 로그 3의 x 통째로를 제곱한 것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3의 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로그 알파의 3 더하기 로그 베타의 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주어진 단서인 로그 3의 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3의 x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정식은 문자 미지수 뭐에 대한 방정식이냐면 미지수 x에 대한 방정식이므로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알파와 베타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방정식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번 바꿔보자면 공통의 꼴인 로그 3의 x가 반복되므로 우리 로그 3의 x를 뭐로 취한하겠어요? t로 취한을 한다 쳤을 때 그러면 이 방정식은 무엇이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이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그렇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 x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대입한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라는 것을 나왔으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인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로그 3의 베타는 4가 되겠고
두 근의 곱신 로그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는 2가 되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되는데 어라? 나한테 주어진 단선 밑이 몇인 로그들인데 3인 로그들인데 얘는 밑이 3이 아니고 알파 베타죠. 하지만 진수에 3이 있으니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각각을 모두 역수를 취해서 얘는 로그 3의 알파 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베타 분의 1로 고친 다음 이것을 활용해서 정답을 마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그 방정식 31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봤는데요. 자, 비록 한 페이지밖에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로그 방정식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유형들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했어요. 예제에 있었던 문제들 꼭 다시 한 번 더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다른 문제 또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로그 방정식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